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싶으시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려 35년 동안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지탱하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이든 그 뒤에는 누군가의 깊은 헌신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하베스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두 설립자의 35년에 걸친 그 여정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역은 뭐랄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린 시절의 서원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에서 17년, 그리고 태국에서 18년, 이렇게 두 나라를 거치면서 35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쌓아올린 결실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기도 중에 정말 뚜렷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그들의 사명 전체를 뒤바꾸는 뭐랄까 엄청난 전환점이 된 거죠. 자, 종들을 위해 공부할 곳을 만들어라. 이 부르심이요. 그냥 학교 하나 지으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선교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본 아주 깊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필요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대답이었던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선교지에 나가면 정말 뜨거운 열정 하나만 믿고 버티는 동료 선교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누구보다 헌신적인 사람들조차도 그 있잖아요.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 또 늘 부족한 재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독한 외로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옆에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결국 현장에서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아,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열정이 식지 않게 붙잡아주고 지지해줄 무언가가 정말 절실하구나.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이게 그냥 힘들겠다 정도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보세요. 사역을 다 그만두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다시 힘을 얻고, 또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었던 부부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어려움 하나하나가 선교사님 개인 그리고 그 가족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였습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 그리고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절실한 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마침내 선교사들을 위한 대학교, 바로 하베스트 대학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학교의 목표가 좀 특별해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는 깊은 영성, 이게 기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품성, 마지막으로 전문성까지.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서 정말 건강하고 성숙하고 또 사역도 잘하는 그런 온전한 선교사를 세우는 게 목표였던 거죠. 전인적인 성장, 바로 이겁니다. 와, 이 비전에 동참하는 분들이 무려 70명이 넘는데요. 각 분야 최고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연장 교육도 해주고, 또 전문 학위 과정도 운영하면서 지식과 영성을 계속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태안, 제주부터 일본 도쿄, 인도까지 캠퍼스가 있고요. 미국, 태국, 한국에는 사역원이 따로 있죠. 말 그대로 선교사님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로 쭉쭉 뻗어나간 겁니다. 자, 그럼 하베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지원을 하는지 그 실질적인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크게 세 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이 이 모든 걸 바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연장교육.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실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다시 공부할 기회를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커리큘럼을 좀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에베소서나 바울 신학 같은 깊이 있는 성경 연구도 있지만 당장 필요한 논문 작성법이나 리더십 같은 실용적인 기술, 심지어는 위기 상황 대처법이나 품성 개발 같은 상담 분야까지 다루고요. 요즘 시대에 맞게 AI나 미디어를 사역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회복입니다. 계속 달리기만 할 순 없잖아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쉴 곳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짚어낸 거죠.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에 이런 멋진 센터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바로 지친 선교사님들이 와서 푹 쉬고 재충전하는 그런 안식처 같은 곳이에요. 그냥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컨퍼런스나 비전 트립도 열리고요. 특히 행복한 부부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고 진짜 치유와 새로운 힘을 얻어가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불안의 원인일 거예요. 바로 미래, 즉 은퇴 후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베스트가 정말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중구조인데요. 표를 보시면 은퇴금이라는 게 있고 연금이라는 게 있죠. 은퇴금은 선교사님 본인이나 파송교회가 매달 붓는 원금, 그러니까 기본 저축 같은 거고요. 연금은 거기에 더해서 하베스트가 이자처럼 추가로 쌓아주는 지원금인 거예요. 이 둘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죠. 자, 근데 진짜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이 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열방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그리고 여러 후원금이나 교육 참가비 같은 걸로 충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자기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따로 막 모금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부담을 덜어주니까 정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시스템 같아요. 자, 이렇게 교육부터 회복, 그리고 은퇴 준비까지 이 모든 놀라운 시스템은요, 사실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생각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교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깨달음이에요. 설립자들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선교가 지속되려면 반드시 함께하는 지원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을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이 사역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네트워크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질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기도가 선교 현장을 살립니다. 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지쳐있는 선교사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 한 나라의 복음을 위한 문을 여는 정말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동역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베스트 사역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